지난주에 좀 웃기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갤럽은 문재인 지지율이 4%가 떨어졌다고 43에서 39로 했는데 한겨레는 문재인 지지율이 4.1% 올랐다고 41.4에서 45.5가 됐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2주간 하락을 멈추고 40% 중반대로 다시 올라갔다 말을 하고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요.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는 4%나 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또 더 웃기는 또 오늘 아침에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중도층이 재결집했다. 문재인 지지율이 45%라고 리얼미터 YTN 조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3.6% 올랐다는 거죠. 리얼미터는 YTN하고 한번, TBS하고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주에 한 서너 번씩 발표하죠. 그리고 갤럽은 금요일 날 매주마다 한 번씩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진보 진영이 결집하고 있고 중도층도 지금 문재인의 평가가 올랐다고 하며 문재인이 올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놈의 여론조사 회사 언제 한번 제대로 털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쪽과 다른 한쪽이 정반대로 움직입니까? 여러 같은 여론조사 회사인데요. 자, 이 중에 누가 더 신빙성이 없는가 하는 것은 그거는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요, 그나마 보수 쪽에 성향을 가진 여론조사 회사,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있지요. 자, 거기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거기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 9월 달에는 37.9다가 이번 달에는 32.7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여론조사에 목숨 걸고 있는 문재인이 여론조사 몇 개 컨트롤해서 손대는 부분은 별로 일도 아닐 수도 있죠. 그나마 신뢰성이 조금 있는 갤럽 조사에 보면 30대가 60%에서 46%, 중도층이 46에서 36%로 일주일 사이에 확 빠졌습니다. 문재인의 부정평가 이유의 1위가 경제 문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문이 급하다 싶어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저들 말로는 지지율에 이리 hil비하지 않는다 했지만 서울, 충청,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34%가 나왔다. 놀랄 이야기죠. 대전, 충청에서 35%, 부울경에서 34%, 광주, 전라, 호남에서 67%가 됐습니다. 중도층에서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가 59%까지 나왔고요. 조국 사태가 잘된 일이다가 6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 지지율이 27%로 지난주와 똑같았어요. 자, 한국당 지지율이 미세하게 올랐습니다만은 최근에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조선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서 수도권의 유권자 조사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16, 17일 날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조사한 겁니다. 전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38.8, 한국당이 22.6, 정의당이 7.5, 바른정당이 6.2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선에서 승부처인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인구가 2,5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직도 16%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9%고요. 그래서 문 정권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이 비슷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분열이 이루어져서 여권의 핵심 지지층 안에서도 좀 상식적인 사람들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가는 추세가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이런 무너져가는 추세 속에서도 이 정권이 지금 뭔가를 갖다가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후임으로 법무장관을 삼철이라 부르던 전해철이한테 임명한다 소문이 많은데 지금 PK 지역의 한 민주당 친문 인사가 기자와 통화에서 전해철이 말고 검찰총장 윤석열이를 누가 감당하겠는겨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중진도 전해철이가 1순위다. 자, 그래서 전해철이를 검찰개혁의 드라이버를 걸 적임자로 정권이 꼽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낙점에 시간이 걸릴 거다. 전해철은 안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국 이후에 지금 검증의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걸 할 만한 법무장관을 할 만한 인물들이 전부 안 하겠다고 지금 발을 빼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부분이 잘 될 수 없고 독재 시비에 말릴 수 있다라는 걸 전해철도 잘 알기 때문에 전해철이 내가 장관 할라 했으면 벌써 했을 거다.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이재명 경기지사 판결까지 지금 남아 있는데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180도로 바뀌어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이 나왔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되면 경기지사 선거가 내년 4월 총선 때 같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2년도 못하고 작년에 했잖아요. 2년도 못하고 또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해철은 지금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전해철이 지사하고 싶지 지금 완전히 총대 메고 검찰개혁해야 되는 청문회 통과하는 그런 법무장관을 하고 싶겠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측은 지금 촛불 집회까지 나가서 서명을 받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퇴임 이후에 더 악랄하게 그야말로 총력전으로 붙어보자라고 나가는 문 정권이 그야말로 이재명 부분에 양보를 하겠나 하는 의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지금은 장관 후보로 20살짜리를 올려도 탈탈 털릴 상황이라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지금 누구도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해철을 시키고 싶은데 전해철이 이호철, 양정철 등과 더불어 삼철이라 불리면서 장단점이 매우 뚜렷한 인사죠. 이런 사람을 시켰다가 지금 또 틀릴 경우에 감당이 불가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 지금 양정철이가 최동욱 전 검찰청장 그리고 노무현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하다가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후보로도 등장을 했던
이 정권 들어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던 신현수, 이재순, 노무현 때 사정비서관을 했던 사람 서희와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최동욱, 신현수, 이재순 이 세 사람은 문 정권에서 과거에 노 정권 때 사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무 라인에 언제든 쓸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양정철 입장에서 보면 아마 청와대 지시를 받고 겉으로는 신현수가 미국 연수 갔다가 환영하는 자리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양정철과 신현수, 이재수는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고 최동욱과 이재수는 검찰 동기고 최동욱과 신현수는 검찰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양 원장과 최동욱은 신현수, 이재순의 소개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 법무라인, 검찰개혁, 총선 대비 등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박근혜 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물러난 최동욱을 이 지금 양정철이 만났다라는 점에서 검찰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윤석열을 어떻게 옷을 벗기고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법무장관을 어떻게 할 건가, 특히 이들을 또 내년 총선에 출마시켜서 당내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고집불통으로 밀고 갈 거라고 보고요. 이 광화문에 우리가 100만 번을 간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문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을 쫓아내는 방법은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고, 또 선거를 이기려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당보다 그야말로 십몇 프로가 앞서고 있다. 경제도 다 망쳐도 이렇게 앞서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왜 여권이 지금 이 사정 라인 구축에 저렇게 애를 쓰고 있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자, 문은 조국 사태를 보고도 민심이 갈라졌다 이런 데 대해서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공정의 가치를 밀고 가겠다면서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할까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문은 그야말로 끝없는 오만함으로 끝까지 자기 갈 길을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문을 반대하는 세력이 변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는 칼럼에서 광화문에 가야 된다라고 썼지만 광화문에 간다고 문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냐. 현재로서는 광화문에 열심히 가야 되겠지만 광화문 가지고만 문을 쫓아낼 수 없고 총선에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보수가요,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문 하나 쫓아내는 일이 엄청나게 어렵고 또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